네, 안녕하세요. 나임 2강 데이터 불러오기와 내보내기를 강의하게 될 XM 빅데이터 사업본부의 신준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나임에서 파일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모두 1강을 듣고 2강을 지금 현재 수강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나임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분석을 위한 데스크탑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강의에서는 데스크탑 버전만 사용을 하고 하지만 나임이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서버 버전도 존재한다는 것을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임이라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 애널리틱스 플랫폼 프로그램에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나임 익스플로러, 워크플로우 코치, 노드 레포지토리, 그리고 나임 워크플로우, 노드 디스크립션, 온라인, 그다음에 콘솔 이렇게 7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나임 익스플로러에서 우선 저희가 사용할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워크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행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그리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도화지를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저번에 1강 실습을 잠깐 진행했을 때 XM이라는 폴더와 XM이라는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로컬이 이제 로컬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 실행하실 때 지정하셨던 나임의 어떤 도화지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파일들이 저장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놓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XM 폴더에 XM2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우클릭을 하시면 이제 만들고 싶은 폴더 위에 우클릭을 하시면 New Nime Workflow가 맨 위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New Nime Workflow를 누르게 되면 워크플로우를 만들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XM2라는 이름으로 하게 될 겁니다. XM이라고만 적으면 이미 이 이름을 가진 워크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오류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라고 붙여서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 도화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나면 위에 자동으로 생성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플로우 코치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와 워크스페이스 둘 다 추가를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커뮤니티는 이제 온라인에서 나임을 사용하는 나임 포럼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나임 측으로 보내는 것을 동의한 사람들이 어떤 노드 뒤에 어떤 노드를 몇 퍼센트 정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워크스페이스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들에서는 이 노드 다음에 이 노드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커뮤니티에 나오는 추천은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게 좀 배제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워크플로우에서는 내가 이 다음에 이거를 주로 썼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노드 레포지토리인데요. 이게 1강에서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뭐 나임 랩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추가적으로 다운받아야 되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저희가 같이 다운로드를 해봤는데요. 혹시 다운로드가 안 돼서 저와 보이는 모양 아니면 뭐 들어있는 것들이 다르시다면 1강에서 그 다운로드하는 거를 참고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노드들은 추가로 다운받은 노드들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드들로도 가능하니까 뭐 강의 끝나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레포지토리는 이제 나임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물감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한 어떤 뭐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해볼 내보낸다든지 이런 노드들도 물론 여기 들어있고요. 어떤 분석 방법을 행하는 어떤 단위마다의 노드들도 여기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근차근 나중 이제 3강, 4강에서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은 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이제 파일을 내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첫 번째로 실습을 해볼 노드가 파일 리더입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밑에 나오고 더블 클릭 혹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노드가 도화지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에 노드를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아웃라인에 두 가지 아이콘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파일 리더 하나를 지금 보이는 화면 밖으로 이동한다면 아웃라인에 파란색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파란색 박스를 움직여서 내가 워크플로우에 어디를 보고 싶은지를 움직일 수 있고요. 뭐 게임으로 치면 미니맵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콘솔에서는 이제 워닝 혹은 에러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파일 리더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불은 이제 실행할 수 없다고 경고를 주는 건데요.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No Setting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 리더를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노드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노드를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 여기 콘솔에서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파일 리더를 한 번에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노드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내가 어떤 노드를 처음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처음 쓰는 노드에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파일 리더 그리고 파일 리더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파일 리더를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어떤 옵션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어떤 패키지에 들어있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임 코어에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나임 코어에서 제공하는 걸 하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더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러닝 코스까지 링크로 걸려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링크는 영어 강의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설명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강에서 다뤘던 뭔가 나임 활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나임 애널리틱스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크게 6가지 노드를 해볼 거고요. 나눈다면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3가지 노드 그리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3가지 노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 파일 리더 그리고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리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는 리더 이렇게 3가지 불러오기를 할 거고요. 이제 내보낼 때는 CSV 그 다음에 엑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밀어넣는 이 3가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파일 리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가져왔던 파일 리더가 여기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세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세팅에 들어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맨 위에 있는 이 빈칸인데요.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불러올 파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는 형식이 있는 파일이라면 뭐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있다는 거는 어떤 CSV 혹은 텍스트 파일 그리고 뭐 TSV 등과 같이 어떤 일정한 구분자로 나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줄이 바뀌는 거를 어떤 일정한 문자로 하는 그런 형식의 파일들을 뜻하고요. 뭔가 그냥 뭐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뭔가 적절한 구분자로 나뉘어져 있다면 모두 다 형식 있는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형식 있는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가져올 형식 파일의 경로를 우선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경로 입력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즈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 다운받아 놓았던 breast cancer라는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일단 이 파일을 여기서 열기를 눌러놓고 한번 바탕화면에서 실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는 똑같은 breast cancer라는 파일이고요. 네, 엑셀로 열어보시면 breast cancer는 이런 형식을 가진 파일이고요. ID, 그 다음에 총 10가지네요. 10가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가지의 변수를 가진
그런 데이터 파일이고요. 이 파일들은 이제 아마 콤마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CSV 파일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레스트 캔서를 지금 불러왔는데 컬럼 딜리미터, 그러니까 칼럼이 나뉘는 어떤 구분자를 지금 쉼표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면 원래 쉼표가 들어있던 것들이 구분자로 인식이 안 되면서 이게 칼럼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칼럼에 모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게 CSV인지 아니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TSV인지 아니면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드 로우 아이디스와 칼럼 헤더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첫 줄, 그러니까 첫 열과 첫 행을 각각 행 이름, 열 이름으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첫 행이 id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행 이름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첫 열도 클럼프, 뭐 사이즈, 유니포미티 뭐 이런 식으로 컬럼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면 모두 다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물음표가 뜨는 이유는 이 나머지 컬럼명을 제외한 첫 열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모두 다 숫자형인데 혼자 문자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물음표로 뜨는 거고요. 헤더로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음표가 아닌 실제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펼쳐보면 아까 엑셀에서 보시던 것과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가 불러와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OK를 눌러보면 저번에 제가 신호등에 비유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된 노드는 노란색 신호등을 띄게 됩니다. 노란색 신호등을 띄었을 때 우클릭 execute를 눌러주거나 듀플레이트 키가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X 표시가 나왔습니다. X 표시가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로우 아이디가 중복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중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우 아이디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로우 아이디로 인식하는 거를 꺼주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록불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에러가 나면 오른쪽 밑에 있는 콘솔에서 에러가 어떤 내용이 났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추천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드밴스 세팅에서 아이디 유니크를 뭐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중복이 됐으니까 로우 넘버로 인식하지 않게 해라 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에러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는 지금 현재 모두 실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 노드 오른쪽에 있는 포트가 데이터가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끌어서 어디 뭐 분석을 하는 전처리를 하는 노드든 분석을 하는 노드든 이렇게 그 왼쪽에 나와 있는 포트에 꼽아주기만 하면 이 데이터가 그 노드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네 번째 노드부터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보내는 노드를 할 때 한번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불러왔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할 노드는 엑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검색하시면 여기 바로 나오고요. 엑셀 리더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워닝이 뜨고 실행할 수 없다는 빨간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이제 저도 바탕화면에 미리 받아놨던 온라인 리테일이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줄 거고요.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이 엑셀 리더에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설정은 이제 파일 리더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이름이 다른데요. 이제 컬럼 네임에서 아까는 컬럼 헤더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여기는 컬럼 네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몇 번째 줄이 컬럼 헤더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설정을 지금 제가 바꿨기 때문에 리로드라고 나옵니다. 프리뷰에. 그럼 프리뷰에서 리로드를 하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줄을 컬럼명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이 컬럼명으로 올라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엑셀에서 가끔 가다 보면 뭐 첫 줄에는 좀 묶여진 이게 병합된 셀로 되어 있고 한 세네 번째 줄에 가야지 이제 각각 A, B, C, D마다의 이름이 달린 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네 번째 줄이 실제 그 제목들을, 소제목들을 가진 셀이, 그 열이다라고 하면 4를 눌러주시면 되고, 어느 좀 파일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시트 네임인데요. 자동으로는 첫 번째 시트를 열게 됩니다. 근데 뭐 필요한 데이터가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에 있다면 여기 클릭하셔서 다른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러 패턴이 난다면 어떤 이제 패턴을 넣을 건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미싱 셀, 아예 그냥 NA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re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자잘한 옵션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모두 마치고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눌러서 준비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 리더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익스큐트를 눌러도 되지만 위에 툴바를 보시면 여기 실행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이제 호버하면 F7이라고 단축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선택한 상태로 F7을 누르면, 제가 지금 F7을 눌렀는데요. F7을 눌러도 이렇게 실행이 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우클릭을 하시고 맨 밑에 보시면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웃풋 테이블이 이제 오른쪽 이 포트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테이블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웃풋 테이블을 눌러보면 이제 여러 가지 컬럼 명들을 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엑셀 리더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리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리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쿼리도 뭐 지정된 게 없다라고 워닝이 뜹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달라는 거죠. 세팅을 해달라는 거니까 세팅을 해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요. 일단 테이블을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밀어넣는 거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는 안 되니까 저희 사내에 있는 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오늘 사용할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MySQL 기반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MySQL 드라이버로 바꿔주시고요. 그걸 바꿔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URL 포맷이 JDBC에 있는 콜론, 그 다음에 MySQL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호스트, 그 다음 포트, 데이터베이스 네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체코에서 제공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셋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셋들은 모두 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좀 샘플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연습하거나 아니면 좀 참고할 만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로 있고요.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 있는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접속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relational fit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체코의 고유 호스트 포맷인 것 같은데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호스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트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요.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포트에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위에 보시면 노스윈드죠. 그래서 노스윈드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네, 노스윈드라고 붙여 넣었고요. 유저네임
유저네임은 저희가 게스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니 게스트를 복사를 하고요. 패스워드는 릴레이셔널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니 릴레이셔널을 적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fetch 메타데이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를 이제 가져와 주는 거거든요. 그럼 테이블을 눌러보면 좀 기다리시면 네, 위에 이 홈페이지에서 봤던 요 테이블들이 모두 여기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좀 정보가 많은 employees, 이제 종업원의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의 정보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테이블명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은 employee, 그러면 저희는 모든 칼럼을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s를 넣어주고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행이 준비된 상태로 노란불이 들어왔는데요. F7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실행이 완료되면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from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면 잘 들어왔네요. 네, 보시면 앞서 확인했던 여기 있는 컬럼 정보들이 모두 잘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일단은 모두 여기에 오른쪽 포트에 잘 나와 있게 한 후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는 방법, 그러면 로컬에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볼 텐데요. CSV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CSV 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라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CSV 라이터도 지금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브라우즈를 누르겠습니다. 브라우즈를 눌러서 저는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을 xm1로 해서 저장을 한다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눌러쓰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빨간색이죠.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데이터를 쓸 경로는 지정을 하고 파일 이름까지는 지정을 했는데 쓸 파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 셋 중에서 파일 리더로 불러왔던 브레스트 캔서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나요? 다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 리더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포트를 클릭하신 상태로요. 드래그를 해서 CSV 라이터 왼쪽에 있는 포트에 놓고 마우스를 떼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노드를 한 번에 드래그로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하고 커넥트 셀렉티드 노드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서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노드 두 개를 따로따로 클릭을 같이 하셔서 링크를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니까 노란불이 들어온 거로 확인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칼럼 헤더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칼럼 헤더가 있기 때문에 칼럼 헤더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내가 xm1이라는 CSV를 지금 내보낼 건데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면 덮었을 거냐, 오버라이트는 덮었을 거냐, 어펜드는 그 파일을 열어서 그냥 추가를 할 거냐, 아니면 어버트, 그냥 오류가 나고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경고만 그냥 주고 안 하는 거죠.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쓰지 않겠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대로 OK를 누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데스크탑에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xm1.csv라는 게 생겼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네, 기존에 보셨던 브레스트 캔서와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가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V 파일로 뭔가 어떤 분석 결과를 받고 싶다. 아니면 중간에 내가 전처리한 데이터를 그냥 CSV로 한번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CSV 리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V로 한번 빼봤으니까
엑셀 파일로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빼볼 건데요. 엑셀 검색을 하시면 엑셀 라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라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라이터도 지금 빨간색인데요. 일단은 어디에 쓸지 한번 경로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XM2로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역시나 아직까지 빨간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엑셀 리더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리더에 있는 이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엑셀 라이터 왼쪽 포트에 일단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실행하지 않고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비어있던 이 부분이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엑셀 라이터는 왼쪽에 포트로 들어온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칼럼은 쓰고 어떤 칼럼은 안 쓸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경로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시트 이름은 제가 한번 X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디폴트에서.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덮어쓰기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이 쓰기, 실행이 끝나면 파일을 여는 옵션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칼럼 헤더가 있는 파일이니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할 텐데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끝나면 제가 아무것도 클릭을 안 했는데 엑셀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엑셀이 실행이 됐는데 저희가 방금 썼던 그 XM2 파일이 열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기존의 엑셀 리더로 읽었던 형식과 동일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넣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설정을 열어보고요. 네, MySQL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저희 사내 서버는 포스트그레를 쓸 거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QL 드라이버로 변경을 해주고요. 호스트, 저희 회사 호스트를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도 저희 회사에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포트를 활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본으로 들어있는 포스트그레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 정보도 동일하게 아까 유저와 릴레이셔널을 넣은 것처럼 하고요. 테이블 네임을 한번 볼 건데요. 테이블 네임을 저희는 뭐 XM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이 있다면 append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추가하는, 인서트하는 거를 실행을 해놨고요. 어플라이를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빨간불이 되어 있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엑셀로 읽었던 이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실제 저 테이블을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테이블을 쓴 것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6개 말고도 사실상 리더만 치셔도 정말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뭐 라이터만 치셔도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필수적으로 쓰시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하둡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에도 모두 다 접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아니면 거기에 데이터를 뭔가 밀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모두 가능하니까 나임을 활용해서 데이터 불러오고 내보내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강 데이터 불러오기와 내보내기를 담당했던 신준호 사원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